안녕하세요. 네, 과학사 떠들기 리쌤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과학사 떠들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 학교에서 과학 지식은 사실 많이 배우는데 그거 지식이 만들어지기까지 과학사들은 사실은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실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식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많은 과학의 역사들이 과학자들의 연구와 그리고 이제 그런 과학적인 노력들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교양 삼아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과학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함께 공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의 구성, 이 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원자는 사실 화학에서 나오고 물리에서 나오는데 이 원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어, 몇 개의 시리즈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원자가 이론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본질에 대한 탐구. 사실 요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 옛날에는 사실 과학자라고 따로 불려지지 않았죠. 대부분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과학도 하고 수학과 그러긴 학문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예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중학교에 배웠던 것처럼 뭐 탈레스의 일원소설, 이게 사실 그때 일원소설 물이죠, 물. 네, 그 다음에 뭐 데모크리투스의 원자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서 물질의 본질의 탐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자 하는 건 사실 이제 원자죠. 그래서 데모크리투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크리투스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해학적이고 우승을 좋아했던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 데모크리투스는 여기 기원전 5세기 사람인데요. 이 기원전 5세기에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너 자신 알라? 라는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 근데 이제 이 데모크리투스는 사실 이제 좀 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데모크리투스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네, 근대 아버지라고 불리고 어, 이 데모크리투스가 주장한 게 원자설이죠. 물질을 계속 자르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토모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아톰 원자가 됩니다. 원자가 남는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입자 사이에는 뭐가 있냐? 빈 공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사이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제 있다라는 거죠. 현재적 관점 보면 사실 이제 이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사실 원자가 실제 이제 우리가 눈에 뭐 여러 가지 과학적 기기들 통해서 이제 관찰까지 가능한 어, 것이 사실 이 데모크리투스의 이론이 되겠죠. 음, 자, 이런 이 데모크리투스의 원자설은 사실은 이제 뭐 플라톤 같은 경우도 이 데모크리투스의 이 원자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갖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명료하고 반복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과학적인 그 지식과 틀이 사실 이제 몇백 년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물질의 본질에 대한 거는 사실 사원소설이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서 이 네 가지 이로 인해서 물질들이 이제 탄생이 되고 형성이 된다. 뭐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 이 아리스토텔의 사원소설은 사실 아리스토텔가 너무 또 유명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또 열심히 했던
학자라서 아리스토텔의 그 지식적인 체계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들 간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데모크리투스의 원저설이 다시금 나오게 된 것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존 돌턴 이 1800년대의 원저설을 다시 이제 얘기함으로써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약 그러면 기원전 5세기부터 그때 그러니까 약 2200년이나 지나서 이제 존 돌턴에 의해서 원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원 소설이 이제 하나씩 하나 무너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자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공기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공기가 하나가 여러 가지 기체 혼합물이다라는 것들, 또 물이 분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부터 사원 소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존 돌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림이죠. 존 돌턴. 아마 학생들 대부분 알 겁니다. 이 존 돌턴은 1766년 9월 6일 에서부터 1844년 7월 27일까지 77세를 살았어요. 자, 존 돌턴의 친생 한번 들어봅시다. 1766년 9월 6일 날 잉글랜드에서 출생을 했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2세의 나이로 자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나라 경우 12세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자립을 했다. 사실 이제 쉽지 않겠고 또 이렇게 자립했다는 그 자체로 어떤 대단한 어, 마음과 또 이런 건강을 갖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 나이 교사가 되어서 학교를 경영하는 형을 도우면서 수학, 자연과학을 가르쳤다. 이런 수학과 자연과학을 가르칠 만큼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793년에 맨체스터 대학에 입학해 자연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1794년도에 자신의 생명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존 돌턴은 좀 이제 얘기하겠지만 사실 생명이었습니다. 자, 1800년대에 대학을 그만두고요. 1801년에 분합의 법칙, 이른바 돌턴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이 돌턴의 법칙은 사실 이제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죠. 근데 이 분해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후 얘기하고요. 자, 1803년에 원저설, 드디어 이 원저설이 생각이 됩니다. 37세에 원저설을 제출하게 되고요. 1804년도에 배수비례 법칙을 또 역시 발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2년도에 이제 1820년 56세죠. 영국 왕립 학회 회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사실 이 영국 왕립 학회는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회가 되겠죠. 이 학회 출신으로는 뭐 로버트 후크,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뉴턴, 이런 거장들이 사실 과학에 있어서 가장 또 연연했던 거장들이 회원이었던 것이고 또 회장으로 역임했던 뉴턴도 사실 이제 영국 왕립 학회 회장이었죠. 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존 돌턴도 역시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었다라는 거. 네. 자, 1826년에는 노얄 메달까지 수상합니다. 그리고 1844년에는 맨체스터에서 별세를 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수상 털어봤고요. 자, 존 돌턴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첫 번째 정록 생명이었다. 그다음에 날씨 관찰, 기후 관찰에 굉장히 좋아했다. 사실 이제 뭐 20세부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날씨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케플러의 스승 티코브라도 정말 하늘을 보고 별을 관찰하는 것이 그다음에 거의 취미이자 특기였었죠. 네. 마찬가지로 날씨를 너무 관찰하고 좋아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자. 사실 이제 이 제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제자 또한 유명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자, 첫 번째 정록생명인데요. 이 정록생명은 넘어가라. 이 정록생명은 알다시피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회색과 갈색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턴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돌턴은 어머니께 수수한 또
양말을 선물하려고 사서 어머니께 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살짝 의아스럽게 반응을 하셨다고 하시죠. 왜냐? 그건 회색 이게 아니었고 실제로는 빨간색 양말이었던 얘기죠. 지금도 뭐 개그 콘서트 이런 데서 빨간색 양말 신고 나오죠. 어머니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생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서 또 연구에 대해서 논문까지 발표했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을 또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볼 수 있어요. 요런 케이스에 또 여러 가지 또 과학자들도 많이 있죠. 패러데이도 사실 두통이 좀 많이 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또 많은 업적들이 이루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좀 이런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유명한 또 근성과 또 지식에 대한 추구들이 사실 유명한 과학자들 낳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관찰입니다. 사실 이 기체 관찰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 원자론을 어, 형성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체 관찰, 다 기구를 관찰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이런 돌턴의 업적처럼 그런 유명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0세 초반부터 1844년까지 사망할 때까지 기후변화와 그리고 날씨를 기록하고 기후 변화와 그리고 기압 변화도 포함해서 했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기압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지만 어, 이 당시에는 이 기압의 연구들이 요때가 20대니까 170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가 이제 파스칼이 기압을 연구한 게 1650년대 그 로버트 보일의 법칙 아시죠? 기체는 기체는 압력이 예,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이런 반비례 법칙을 얘기했었던 이 보일의 법칙 이런 기체의 압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 돌턴의 이 관심사였던 이 기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으로써 법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할 수 있는 법칙은 바로 이제 돌턴의 법칙입니다. 사실 돌턴의 법칙은 그 중학교 때나 이런 데 사실 배우지는 않는데 사실은 음, 어찌 보면은 좀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기체는 혼합 물질이죠. 지금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있죠. 이 혼합 물질이면서 그 기체 전체 전하 압력은 각각의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 1리터가 1기압이다. 그리고 질소 1리터가 1기압이다. 그러면 1리터 안에 똑같은 산소와 질소를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건 2기압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기압은 각각의 기체들의 압력을 더하면 그게 바로 전체 압력이다. 어찌 보면은 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이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의 근본은 바로 여기 어, 기업에 대한 먼저 기업의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같은 압력에서 모든 유동체는 열에 의해서 똑같이 팽창을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실 중학교에서 이 보일의 법칙과 쌍벽을 이루는 샤를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 돌턴도 요것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물론 이거 발견을 또 한 사람도 게일레 이삭이 또 역시 같이 발견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발견한 시점보다 샤를이 1780년에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를은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결론 요 것들은 결국은 이름이 지어진 거는 샤를의 법칙으로 이름을 지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돌턴도 요거를 발견을 하죠. 자, 이와 같이 기체에 대한 법칙들이 나와요. 돌테르 법칙, 근데 샤를의 법칙.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중학교 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많이 배우죠. 안토니오가 1772년도에, 그러니까 이 1700년도에 좀 많은 기체에 관련된 또 이런 화학적인 또 법칙들도 많이 발견되죠. 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어떤 분자는
그 안에 이루는 원소들이 특정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 이제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자, 이와 같이 돌턴의 법칙과 셔렐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일정 성분비의 법칙들을 설명하는 원자론을 돌턴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상이한 기체가 무게와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돌턴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마치 이제 하나의 혼합물이지만 각각의 기체의 역할들이 각각의 기체가 독립적인 개체이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뭔가 전체적 혼합물이 이루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각각의 상위의 기체는 좀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각의 상위의 기체는 무게와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 게 사실 원자론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돌턴은 이 원자론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 기호까지도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거기에 실제 이제 원자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자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은 좀 약했지만은 원자론을 처음으로 이제 설명한 주장했던 것이 사실 이제 원 돌턴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저설 뭐 간략하게 봅니다. 이거는 뭐 다중하게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원소의 원자는 같은 크기, 질량,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원자는 다른 원자로 바뀔 수 없으며 없어지거나 생겨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로서의 입자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갖는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화학 반응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방법만 바뀌는 것으로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 총 네 가지의 원자설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원자설로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법칙들, 도체의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그 일정 선분비의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과학은 그렇습니다. 법칙이 먼저 이제 발견이 되면 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거꾸로도 되기도 해요. 이론이 정립돼서 이론을 연구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현상들로 할 수 있겠구나 예측을 또 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블랙홀도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을 이제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력 렌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블랙홀을 발견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배수비례 법칙을 돌턴이 1804년이었죠. 발표함으로써 이 원자들을 좀 정교화시키게 됩니다. 이 배수비례 법칙은 어떤 뭐 에틸렌과 메탄 같은 이 두 개가 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탄소와 수소의 개수 비가 다르잖아요. 자, 이와 같이 같은 원소 종류로 이루어진 두 가지 물체가 각각의 그런 각각의 이 원자의 그 수, 비례식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배수 비례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턴이 큰 업적을 이뤘죠. 근데 이 돌턴이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자를 좀 볼 건데 이 제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고 이거 그림 많이 본 거 봤을 겁니다. 이게 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돌면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돌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그 열과 그리고 이 역학적인 그런 에너지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다라고 밝혀낸 사실 누구냐면 제임스 프레스코 줄입니다. 그래서 이 존 돌턴이 제임스 프레스코 줄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개인 과외 선생으로 제임스 프레스코 줄을 가르쳐서 이 제임스 프레스코 줄이 양조장을 했었죠. 양조장 사장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팀 요 당시에가 이제 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이제 발명을 해서 증기기관으로 이제 기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모터나 이런 것들을 좀 교체를 하면서 효율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열의 일당량까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제임스 프레스코 줄을 사실 가르치는 존 돌턴이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존 졸턴은 데모크리투스와 존 돌턴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강점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약점이 있더라도 약점을 극복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했던 존 돌턴. 그리고 그 훌륭한 과학적인 업적들을 결국은 제임스 프레스코 줄리라는 또 제자를 가르침으로써 또 이어져 가게 되는, 또 그래서 또 과학의 큰 획을 긋게 되는 어, 과학사의 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마도 이제 원자 구조의 원자 입자다. 사실 그 원자가 또 뭔 걸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데의 발전,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사들을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